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그림 형제의 빨간 모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빨간 모자. 옛날 옛적에 귀여운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누구든 그 소녀를 한 번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소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소녀의 할머니였습니다. 소녀에게 사랑을 아무리 많이 줘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게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소녀에게 빨간색 작은 벨벳 모자를 선물했습니다. 모자가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소녀는 줄곧 그 모자를 쓰고 다녔고 그때부터 빨간 모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빨간 모자야, 이 케이크와 포도주를 할머니께 갖다 드리렴. 요즘 편찮으셔서 통 기력이 없으신데 이걸 드시면 기운이 좀 나실 거야. 더워지기 전에 얼른 다녀오느라 숲에 들어가서는 딴 데로 새지 말고 얌전히 길만 따라가야 해. 괜히 다른 길로 가다가 넘어져서 포도주 병을 깨뜨리면 안 돼. 그러면 할머니가 드실 게 없어지잖니?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괜히 여기저기 힐끔거리지 말고 인사부터 드리는 거 잊지 마. 시키는 대로 할게요. 빨간 모자는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숲속에 외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마을에서 30분 거리였습니다. 빨간 모자는 숲에 들어서자마자 늑대와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빨간 모자는 늑대가 얼마나 못된 짐승인지 잘 몰랐기에 겁나지 않았습니다. 빨간 모자야, 안녕. 늑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늑대 아저씨. 이렇게 일찍 어딜 가는 거니? 할머니 댁에요. 앞치마에 싼 건 뭐야? 케이크하고 포도주예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어제 이 케이크를 구웠어요. 드시고 기운 내시라고요. 할머니가 어디 사시는데? 여기서 15분쯤 더 가면 돼요. 큰 참나무 세 그루 아래 할머니 집이 있어요. 개암나무들이 보이면 거의 다 온 거예요. 늑대는 생각했습니다. 보들보들 어린 것이 한 입 먹으면 그만이겠군. 늙은 할망구보다야 훨씬 맛있겠지? 하지만 둘 다 잡아먹으려면 머리를 잘 굴려야 되겠는걸? 늑대는 빨간 모자와 함께 잠시 걷다가 소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빨간 모자야, 주위에 가득 찬 아름다운 꽃들을 좀 봐. 숲을 한번 둘러보지 그러니? 새들이 사랑스럽게 노래를 불러도 넌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 숲속이 얼마나 재미있는 곳인데. 빨간 모자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저기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춤추듯 일렁거리고 예쁜 꽃들이 한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빨간 모자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께 신선한 꽃다발을 갖다 드리면 할머니의 얼굴도 꽃처럼 활짝 피어나시겠지? 일찍 출발했으니까 그리 늦진 않을 거야. 그래서 빨간 모자는 꽃을 찾으러 길을 벗어나 숲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송이 한 송이 꺾을 때마다 빨간 모자의 눈에는 다른 꽃이 더 예뻐 보였고 그렇게 정신없이 꽃을 따라다니다 보니 점점 더 깊이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늑대는 할머니 집으로 곧장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밖에 누가 왔어?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할머니께서 드실 케이크와 포도주를 갖고 왔어요. 어서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자 집안에서 할머니의 기운 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장만 들어 올리면 돼. 할미는 도저히 못 일어나겠구나. 늑대가 빗장을 들어 올리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 침대로 가서는 할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할머니 옷을 입고 할머니가 잠잘 때 쓰는 모자를 쓰고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편 빨간 모자는 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꽃을 한아름 꺾고 나서야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할머니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한 빨간 모자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섰을 땐 왠지 모를 낯선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리 으스스한 거지? 평소엔 할머니 방에 있으면
포근한 느낌이 들곤 했는데 말이야. 빨간 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잘 때 쓰는 모자를 얼굴까지 푹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귀가 진짜 커요. 그래야 네가 하는 말을 더 잘 듣지. 어머, 할머니 손도 진짜 커요. 그래야 널 한 손에 더 잘 잡지. 어머, 할머니 입도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그래야 널 더 잘 잡아먹지. 늑대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빨간 모자를 한 입에 꿀꺽 삼켰습니다. 배가 부르자 늑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할머니 집 옆을 지나가던 사냥꾼이 그 소리를 듣고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리 심하게 코를 골다니 무슨 일이지? 한번 들여다봐야겠군. 조심스레 방에 들어선 사냥꾼은 침대에 누워있는 늑대를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내 놈을 만났군. 넌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사냥꾼은 이렇게 말하며 늑대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사냥꾼은 총을 내려놓고 가위를 들고 와 잠든 늑대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어 번 가위질을 하자 빨간 모자가 힐끗 보였습니다. 몇 번 더 자르자 여자아이가 튀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늑대 뱃속이 진짜 깜깜했어요. 정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어서 할머니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힘이 드는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빨간 모자는 재빨리 커다란 돌을 몇 개 주워 와서는 늑대 뱃속에다 한가득 집어넣었습니다. 이윽고 잠에서 깬 늑대는 달아나려고 하다가 돌을 가득 넣은 몸이 너무 무거운 나머지 고꾸라져 죽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사냥꾼은 늑대의 가죽을 벗겨 집으로 들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빨간 모자가 가져온 케이크와 포도주를 마시고는 곧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어머니 말씀 안 듣고 길에서 벗어나 숲에 들어가지 않을 테야. 빨간 모자는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빨간 모자는 할머니에게 빵을 가지고 가다가 또 다른 늑대를 만났습니다. 늑대는 빨간 모자를 꿰어 숲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빨간 모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빨간 모자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가서는 오는 길에 늑대를 만났는데 그 늑대가 다정하게 인사를 했지만 왠지 모르게 눈빛이 음흉해 보였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늑대를 따라갔다면 전 아마 잡아먹혔을지도 몰라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늑대가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버리자.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늑대가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할머니. 빨간 모자가 할머니께 드리려고 빵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빨간 모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집 주위를 빙빙 돌다가 마침내 지붕으로 펄쩍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빨간 모자가 집에 돌아갈 저녁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빨간 모자가 나오면 살금살금 뒤를 밟았다가 컴컴한 숲속에서 잡아먹을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늑대의 시커먼 속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돌로 된 커다란 구유가 있다는 걸 떠올린 할머니가 빨간 모자에게 말했습니다. 빨간 모자야, 들통을 가져오렴. 할미가 어제 소시지를 삶은 물이 있는데 그걸 들통에 담아 저 구유에다 부으려무나. 빨간 모자는 소시지 삶은 물을 열심히 날라다 커다란 구유 속에 가득 부었습니다. 그러자 소시지 냄새가 솔솔 피어올라 늑대의 코에까지 닿았습니다. 늑대는 코를 킁킁거리며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너무 길게 빼는 바람에 그만 삐끗하고 중심을 잃었습니다. 늑대는 지붕에서 미끄러지더니 커다란 구유 속에 풍덩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빨간 모자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는 아무도 빨간 모자를 해치지 못했습니다.